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2주 전에 시험 본 35회 2024년도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출제된 문제를 제가 한번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가늠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방향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출제하는 방향이 같을 때 계속 집중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법규라는 1차 과목에 우리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정비법이 같이 돼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평사 시험 출제된 게 우리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 똑같은 문제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유사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서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다부지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자, 기반시설의 연결을 물어봅니다. 자, 이 중에 보면 도축장이 있죠. 우리가 기반시설이 7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같은 것들은 수술하고 돼지 잡고 장사 치르려면 위생장갑을 껴야 된다. 보건위생시설이다 라고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환경기초가 아니고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4번인데 잘 보세요.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된 내용의 주제를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교통시설에는 당연히 교통이란 단어 속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당연하니까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 분류를 외우셔야 돼요. 교통시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면허시설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면허 취득을 해야 주차된 차에다가 시동 걸어서 도로 타고 달릴 수가 있죠. 교통시설이다. 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공급. 자, 유통공급은 유통업무. 자,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그 다음에 자, 방송통신시설도 공급되고 기름도 보내주고 공급. 따라서 지하 공동구하고 시장만 외워놓으면 돼요. 시장에서 유통된다. 이렇게 유통공급.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 보면 얘를 외우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공공문화체육. 자, 공공문화, 공공체육. 공공이란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일리 가니까.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서 연구 복지 활동하다가 온다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체육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방제는 재해를 막으려고 하는 시설이니까 막을 방자 들어간 불을 막고 바람을 막고 물을 막을 방, 모래를 막으려고 파도를 막으려고 방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외워놓는 거예요. 하유저.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입니다. 자, 보건위생. 위생장갑을 껴야 장사 치르고 돼지 잡고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기초. 환경오염되면 안 되죠. 폐차시킬 때 하수도물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 이런 거 전부 환경기초예요. 자, 물론 감평사 시험을 통해서 이 기반시설을 분류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자,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34회 시험에서만 건너뛰었어요. 35회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옳은 거다 한번 볼까요? 실제 따뜻한 올해 나온 국토교통부 주관 감평사 시험에 나온 건데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어설픈 게 많습니다. 군수는 관할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 국토교통부나 도지사한테 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법령을 물어보는데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없으면 요청할 수 없다라는 법을 안 만들어요. 요청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시험을 출제를 한 거죠. 이런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틀렸죠.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때 도지사인데 왜 중앙이 나오고 왜 중앙이 나옵니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 지정 변경해야죠. 말도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거 오탄한 거고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라고. 중앙행정기관 장은 각 부처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 장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부처에다가 다 통보할 필요는 없죠. 말도 안 되는 게 두 줄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답은 되게 쉬운데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지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정은 단독으로. 수립은 지정된 곳의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지정권자인 도지사 승인받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니까. 둘 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나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수립할 수도 있죠. 수립은 공동, 지정은 단독. 꼭 명심하세요. 자,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정보체계 구축한 것 5년마다 업데이트 하라고 했죠. 정답은 5번. 답은 쉽습니다만 나머지가 틀린 걸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얘도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뭐 국가계획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위반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장기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짜고, 주민은 기지,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거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제안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내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그 제안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하죠. 답 쉽잖아요. 늘상 배운 거예요. 늘상 배운 거. 자, 도시군관리계획 나올 때 입안의 제한. 자, 주민이해관계자.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험을 꼭 내는데 자주 내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볼 수 없는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나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주민이해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발생, 지형도면에 고시한 날, 기득권 보호, 이 위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민이해관계자는 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하자. 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기지, 용도지구 중에 산업유통, 기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해달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바뀌었잖아요.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해달라. 그 건축제한 관련된 걸 정해달라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요거. 자, 제안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입안을 할 때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요거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옳지 않은 것 볼까요? 자,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했더라도 얘가 2종이 아니고 3종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뭐 개념이니까요. 정답 1번. 자, 1번부터 1필 위주로 쫙 풀어나가셔야 돼요. 자, 공동구 딱 나오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택이 경정, 도시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하려면 공공주택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200만 초과하는 거니까 100만 원 틀렸고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하.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을 얘기하는 거죠. 통신선로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죠. 가하라고 딱 외우는 거예요.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은 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동구에 점유해서 사용할 예정자, 한전이나 KT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다 배운 거죠. 공동구 관리자는 이제 서울시죠. 1년에 1회 이상 쓸고 닦고 들락날락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4번만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인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안 해도 괜찮다. 200만 꼭 외우시고 도택이 경정, 도시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 이전, 공공주택지구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는 거. 1년에 1회 이상 들어가서 안전점검한다. 요거 몇 가지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형질 변경하는 규모 해서 우리가요 보통 주거지역 등은 10,000 미만만 하는데 자,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지으려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워낙 방대하니까 세 군데는 30,000 미만. 자,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하고 도시외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워낙이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5,000 미만만 하고 나머지 다 10,000 미만이에요.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옳은 거니까 5,000 미만만, 자연녹지 1만, 공업지역 3만, 생산녹지 1만, 주거지역 1만, 공업, 관리농림 세 군데가 3만, 길이길이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 자연녹지가 아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나머지 모조리 10,000 미만이라는 것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 자,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똑같은 문제죠. 하수들은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건데 몇 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상업지역이 제일 높아요. 중학교 1학년 유건이 9, 8, 8, 7. 용적률 가도 1,500, 1,300, 1,100, 900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것부터 고르라고 했으니까 상업지역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 있네. 그러면 니은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얘들은 볼 것도 없어 틀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상업지역 다음은 자, 공업지역은 전부 777, 주거지역은 전용은 50, 일반은 60, 농림은 20%밖에 안 되죠. 따라서 니은 디귿으로 가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몇 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가 행정청이다. 공공시설 기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몇 번 출제되다가 34, 33만 아마 쉬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얘는 지금 행정청이라고 돼 있죠. 허가 받은 자가 자, 같이 비교를 해서 볼게요.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를 알아야 지속적으로 내 것이 돼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고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면 무상으로 관리청에 들어가고 용도 폐지된 옛날 시설은 무상으로 얘가 가져가면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운 시설 설치했다.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구시설은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새로 시설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니 끝 내 끝 되냐면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으면 니 끝 내 끝 되는 거고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후 어떤 시설인지
그 세부 목록을 통지해야 돼요. 세부 목록을 통지한 때 이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새로 설치된 시설의 귀속 시점은 준공검사가 아니고 그 세부 목록을 통지한 때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꼭 여러분 자세하게 꼭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입니다. 포인트예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면 옳지 않은 것 딱 봐도 용적률 50%까지 강화된다라고 수도 없이 공부한 내용이죠. 요거는 따라서 정답은 2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딸랑 심의를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딸랑 심의. 즉 주민들 의견 청취가 뭐가 없어요. 딸랑 심의. 주거상업 공업적을 대상으로 뭐 나머지 뭐 특별할 건 없죠. 답이 툭 튀어나오죠. 성장관리계획인데요, 여러분. 성장관리계획 꼭 나오죠. 이건 제가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까지 하고 문제집 쓸 때 문제집에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짤 때 완화한다 할 때 계획관리는 원래 40%,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림 20%인데 10%씩 더 줘서 50%, 10% 더 줘서 3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한다. 빈칸역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먹었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똑같이 내지는 않고요. 약간 달리 용적률을 낼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이 용적률이 100%인데 25% 더 줘서 125%까지.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쉬운데,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이 시장운수가 지정할 때 녹관농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주거상업공업은 안 돼요. 얘네들이어야 완화할 대상이지요. 녹관농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이 뭐 이렇게 뭐 개발이 진행되고 시가와 예상되고 뭐 쭉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자,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심의 거친다.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된다.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거든요. 성장관리계획 짤 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과 똑같잖아요. 3번,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경관 관리에 관한 것 다 들어가는데, 자,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건축선 지정, 건축선 지정 관련된 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얘가 답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것도 포함해야 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 제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다 들어가지만 건축선 관련된 건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 짤 때 계획관리 지면 40%, 나머지 20%인데 10% 더 줘서 50%, 10% 더 줘서 30%, 이번에 시험 낸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얘를 회피하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25% 더 줘서 완화한다는 것, 요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5% 더 준다.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자, 그러면서 성장관리계획 짰으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손을 봐야 됩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등을 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성장관리계획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용도지역 물어봤죠. 옳은 것은 이라고. 용도지역 지정 또는 세분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혀 관계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나의 시나 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자, 도 안에서 둘 이상 시군에 걸쳤다니까 도지사가 위반하지 굳이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할 필요는 없죠. 자, 3번에 하천의 매립 목적. 하천 매립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강을, 낙동강을 매립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천 매립은 전혀 없어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한다라고 했죠.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라고 해야 돼요. 하천 매립은 없어요. 뒤에 문장은 뭐 특별할 거 없는데요.
이렇게 기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는데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를 해지되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기 이전 용도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는데 영원히 도시적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이거 뭐 옳지 않은 거죠.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배우면 유보기간은 반드시 입에 튀어나와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언제 해제되나요? 되나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날.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 대상만 있지 허가를 안 받고 하거나 신고 대상이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임목의 벌채, 육림, 조림 이런 것들 토숙제치 허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입주기재 제소구역 얘는 폐지가 될 예정이에요. 자, 개정에서 폐지되는 게 효력이 7월 달부터 폐지되니까 간평사 시험에서는 출제를 했더라도 왜 출제는 이해가 안 돼요. 없어질 건데 법적으로는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효력 있는 것에 효력 있는 답을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 4월 달에 시험 봤으니까 맞는데 이왕이면 없어질 건데 출제할 이유가 없는데 출제를 했더라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 따라서 제가 뺄라다가 샘플링으로 냅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의미 없고요. 자, 그러니까 12문제를 보면 12문제 보면 거의 다 우리 공부한 내용대로 나오잖아요. 출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던 거 위주로 계속 하시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자, 건축법상 용어 정의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전부 다 배운 거죠. 뭐 개축이고 재축이고 이전이고 뭐 자 다중 다 뭐 너무 쉬운 얘기들이고요. 옳지 않은 것.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문화집회도 동식물은 제외하고 자 문종이 판매시설 판운수기 운수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나란히 뻗어 있는 종합병원 의료시설 종합병원 이에 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따라서 16층 이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자, 5번이 왜 틀렸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구조안전. 자,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고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그냥 외우셔요.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일 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자, 용도 변경할 때 시설군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차,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이죠. 자, 이 중에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외울 때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라 그랬죠. 산업화를 하려면 후진국에서 공장을 먼저 짓고 공장서 제품 만드는 거 팔으려면 창고시설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놓으려면 운수시설 통한다. 공장 이거 위험하다. 위험물 저장 처리. 공장서 오폐수가 나온다. 자원수단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서 일하다가 깜빡 졸면 죽어. 장례 치러주고 화장장, 낙골당, 묘지관리시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장례 치러야 된다. 장례가 굳이 문화집회 시설일까요? 산업 등의 시설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쉽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장황하게 암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도 변경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틀린 것. 자, 이 특별가로구역은 도저히 풀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지는 마시고요. 답은 옳은 거 해서 뭐 경관지구하고 뭐
문화지구 안에 도로에 접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조문이 딱 2개밖에 없고요. 거의 출제한 영역이 아니고 그냥 틀려라, 찍어라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과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를 한 것을 그대로 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혹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또 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층간바닥, 시끄럽지 않게. 자, 머릿속에 공동주택하고 고시원 있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요거고, 그 다음에 단독인데 공동주택 같은 다가구 주택 요거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요것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요것만. 공동주택, 단독인데 공동주택 같은 다가구, 그 다음에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것만 대가리 따가서 외울 것도 없어요. 따라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조용하고 일반 생활도 아니죠. 도서관 열람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할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오피스텔, 다가구, 다중생활, 숙박시설 중이라는 것은 이종건생 중이라는 것은 요 다중생활시설은 여기 이제 고시원업이거든요. 500 미만을 얘기하고 얘는 500제곱미터를 더 이상인 것을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고시원이죠.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따라서 3번이 답이에요.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옳은 것. 관계법규가 법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 중복되는 게 이 3개하고 그다음 등기법, 공간정보, 지적 관련된 거.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재개발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양호하다라고 하면 이 산동네, 달동네 판자춤 미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렇죠. 노블랑구 정부를 과도하게 밀집한다 라고 험한 얘기 다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은 좀 열악하고 노블랑 건축을 밀집하고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죠. 도시기능 회복,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양호하다,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하여, 결합하여 지정하도 되죠. 없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환지 주는 거 안 됩니다.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땅만 썩 주면 누가 아파트 지어요? 재개발은 환지 주는 게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 혼용하거나 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주택을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지어주거나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에서는 환지 지을 수 있죠. 건축물 지어주거나. 재건축은 오피스텔 지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따라서 얘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안 하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포함되겠죠. 그 시행 계획서에 엄청난 내용을 못 외워도 나머지 4개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속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상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나왔던 거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자, 착오, 오기, 착오가 이미 명백한 사항은 빨리 변경하게 해줘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죠. 토지 매매로,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나 건물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다. 그러면
이 땅이나 주택을 산 사람이 당연히 조합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주인이 조합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솎아내는 거예요. 조합의 주된 사무소 명칭, 위치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딱 나와요. 자, 얘는 10% 면적 범위 변경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뭐 굳이 못 외워도 나머지 3개. 자, 이것은 좀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 경미한 변경까지 여기 조금 무리죠. 문제 푸는 기술만 보여줬을 뿐이다. 자, 정비구역 옳은 건데 정비구역 지정은요. 자, 뭐라고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구역의 지정권자인데 군수인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고 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광역시 군수가 정비구역 위반할 때 직접 지정한다. 얘는 안 돼요. 광역시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뿐 아니고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구역을 해제한다. 해제하는 사유에는 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 3, 2, 3, 5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워낙에 해제 사유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니까 풀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하는 게 아니고 해제되면 옛날로 전부 돌아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공공재개발 추진할 때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얘는 몰라도 나머지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 레벨이에요. 자, 재건축의 관리처분 계획. 재건축하고 재개발인데요.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군데 이상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산술 평균해서 종전 땅금을 평가하는 거고 재건축은 사적 개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군데 이상 조합에서 총회 의결로 선정한 1군데 이상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달라요. 재개발은 시장군수 등이 알아서 선정하고 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 하나, 조합에서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건축 관리처분 옳은 것은 자, 1번이 이것은 정답인데요. 너무 지엽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옳은 거 답 나왔으니까 딴 거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할 때는 변경한다고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왜? 판결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니까. 인가 안 받고 신고합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하고 있을 땐 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해야 되는데 분양신청 안 했다. 철회했다. 제외되면 관리처분 인가하고 있을 땐 다음 날부터 90일 내라고 다음 날을 빼버린 거예요.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라 하는 거. 다음 날부터 90일 내.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산술. 이거는 이제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1인 이상, 총회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 평가한 금액에 산술 평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장군수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똑같이 조합이 하듯이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걸 생략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토지 등 소유자 공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자, 여기까지가 간평사 35회 시험 나온 문제예요. 우리가 가는 각도하고 비슷하게 출제되죠.
도시정비법은 어차피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법조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토법, 건축법, 도시정비법 이 셋 중에 어차피 도시정비법 조금 조문이 많아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은 꼭 체크해서 내 걸로서 만들어서 우리 꼭 학교 가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간평사 시험에 나온 게 중개사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유사하게 나오고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걸 간평사 시험에 똑같이 유사하게 내기도 합니다. 서로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습은 항상 생활을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